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에서도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오늘 4월 4일부터는 프리케이 등 2세에서 4세 어린이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되더라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4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2주 동안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서머타임을 연구하는 법안에 대해 연방하원은 훨씬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연구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일부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에서도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동부에서는 이미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중이 전체 확진 사례의 절반에 달합니다. 미 스크립스 연구소 에릭 토폴 소장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BA.2 유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달 정도 감소하면서 미국 전역의 많은 방역 조치가 해제됐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식당과 극장 등 실내 활동을 재개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BA.2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CDC는 BA.2가 지난주 전체 감염자의 35%를 차지했고 북동부에서는 점유율이 절반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ABC 방송 디스빅에서 미국에서도 유럽, 특히 BA.2가 우세종이 된 영국에서와 같은 감염자 증가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급증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서 검사한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표본 전체의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CDC 확진자 수는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염력은 원조 오미크론보다 30% 정도 강하다는 점도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방역 조치는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오늘 4월 4일부터는 프리케이와 3K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세에서 5세 미만 어린이들도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선택사항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아쉰 바산 시 보건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관련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될 경우 다음 달 4일부터는 2세에서 4세 어린이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킨더에서 12학년 공립교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해제한 지 2주가 지났고 다행히 교내에서의 감염률은 낮다며 현재 뉴욕시는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어도 안전한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21일 기준 시 전역 공립교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54명으로 확인됩니다. 교육국은 또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약 9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4세 이하 어린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유지할 방침을 밝혀왔던 바산시 보건국장도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BA.2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뉴욕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긴 했지만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고 BA.2의 심각성은 기존 오미크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5세 미만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담스 시장은 민간 기업에서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여전히 유지되고 관련 조치를 해제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되더라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4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졸중과 심장마비, 신장기능 저하나 손상의 가능성도 더 높았습니다.
지난 2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회복되더라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40% 더 높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을 사람이 전체 감염자의 1%라고 가정하더라도 수백만 명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추가로 안게 된 겁니다. 이날 랜싯 당뇨, 내분비학 온라인판에 게재된 연구 결과는 대부분 1형이 아닌 2형 당뇨병을 앓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코로나19가 특정 세포들로 하여금 혈당을 낮추기는커녕 실수로 올리기 시작하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4억 6,400만 명 이상이라는 세계보건기구 추계에 따르면 이 중 극히 일부만 장기 합병증을 나타내더라도 그 숫자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세인트로이스 의료 시스템의 연구개발 책임자이자 워싱턴 대학의 임상역학자 지아드 알리 박사팀의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포함한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과 신장 기능 저하나 신장 손상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코로나19와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만 발견했을 뿐 그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감염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목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 후 지난 2020년 미국에서는 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25%나 급증했습니다. 매년 평균 3.5%가 증가해왔던 것에 비하면 무려 7배에 달하는 수치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과음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코올남용중독연구소는 미국 의사협회 저널 최신호에서 코로나19 사태 후 술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 수가 25%나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를 실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0년에 발급된 사망 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술과 관련된 각종 사인은 99,0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인 2019년의 경우 간질환을 포함해 술로 인한 각종 사고까지 포함한 소치는 78,927건이었습니다. 1년 만에 술과 관련된 사인이 25%가량 늘어난 겁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술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폭은 매년 평균 3.6% 수준이었는데 2020년 들어 25%나 증가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연구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가 과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논문 주 저자인 에런 화이트 국립알코올남용중독연구소 선임고문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탓에 불안과 우울증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크게 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2020년 미국 내 주류 판매도 2.9% 늘면서 1968년 이후 50여 년 만에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술과 관련된 사망은 성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연령별로는 25세에서 44세 성인이 술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 넘게 늘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2주 동안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1주 연속 상승했고 최근 2주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국 주간 통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32센트에 달했습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는 갤런당 4달러 35센트였고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7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 21일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지난주에는 갤런당 4달러 24센트였습니다. 최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휘발유 가격은 201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3월 휘발유 가격이 지금까지처럼 갤런당 평균 4달러 22센트 수준을 이어간다면 1970년대 중반 에너지정보국이 기록을 시작한 이래 월별 가격 인상폭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전역 평균에서는 갤런당 72센트가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네바다주가 한 달 사이 갤런당 1달러 15센트가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메릴랜드는 28센트로 가장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달 초 미국 기준 국제유가 현물은 거의 8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 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 여름철 휴가 시즌에는 지난 몇 년 동안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동차협회의 대변인 앤드류 그로스는 석유가 배럴당 $100 수준을 유지하는 한 휘발유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계는 늘어나는 징후범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흑인 인권 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가 어제 뉴욕 한인 커뮤니티를 방문하고 인종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흑인 인권 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는 어제 오후 뉴욕 한인회관을 찾아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만나고 인종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잭슨 목사는 아시아계와 흑인 등 소수계 커뮤니티를 합치면 다수가 된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면서 인종 간 연대를 통해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징후범죄와 인종차별을 당하고도 충분히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던 아시아계를 향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더욱더 눈에 띄어야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권익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랫동안 인종차별에 시달린 흑인 사회와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가 힘을 합쳐 반아시안 징후범죄를 퇴치해야 한다며 올해 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대규모 집회를 함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후계자로 불리는 거물 인권 운동가인 잭슨 목사는 현재 파킨슨병 투병 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한인 교회를 방문하는 등 아시아계 징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는 법안은 앞서 연방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연방 하원은 훨씬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연구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더힐은 만장일치로 서머타임의 영구화를 승인한 연방 상원에 비해 연방 하원은 훨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 하원 의원은 서머타임 영구화에 대한 유권자 반응이 엇갈린다며 시애틀 등 동시간대 서쪽 지역은 아침이 너무 어두워질 거란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알그린 연방 하원 의원도 서머타임 영구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하킴 제프리스 연방 하원 의원은 의원들마다 관점이 다른 만큼 관련 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연방상원은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표결에 붙이고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서머타임제는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간 변경의 번거로움 등 단점도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나온 법안은 2023년 11월부터 기준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침 시간대가 어두워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찍 출근해야 하는 서비스 산업 종사자나 필수 근로자, 저소득층에게는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5년간 학생 약 12만 명이 공립학교를 떠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은 학생 수와 비례에 책정되는 만큼 뉴욕시 교육국은 예산 삭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 데이빗 뱅크스 시 교육감은 뉴욕시 의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하고 지난 2월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발표한 뉴욕시 2022-2023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 속 교육국 예산 삭감과 관련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제시한 교육국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억 2,600만 달러, 2.6% 삭감된 307억 달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립학교 재정 지원 예산은 시전역 공립교 등록 학생 수에 비례해 책정됩니다. 앞서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안전성을 위해 지난 2년간 등록 학생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을 유예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담스 시장이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공립교 재정 지원은 2억 1,5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뱅크스 교육감은 공립교 재정 지원 예산이 향후 3년간 8억 8,500만 달러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2022-2023 회계연도 2억 1,500만 달러에 이어 다음 회계연도에는 2억 9,500만 달러, 그 다음 해에는 3억 7,500만 달러가 삭감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생 12만 명이 공립교 시스템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2022학년도 가을학기 기준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생은 약 93만 8천 명으로 2019-2020학년도 가을학기 공립교 학생 수인 100만 2천 명에서 2년 만에 6만 4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뉴저지주가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요금을 체납했어도 주 정부 보조금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60일 동안 전기와 가스 등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 주 상원과 주 하원 소위원회는 지난 20일 각각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들이 주정부 보조금을 신청 중일 경우에 60일 동안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뉴저지주는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해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팬데믹이 완화되고 날씨가 풀리면서 지난 15일자로 요금 체납 시 서비스 중단을 금지한 조치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80만 가구 정도로 추산되는 유틸리티 요금 체납 가구 중에 20만 가구 정도만 정부 보조금을 받은 상태인데다 현재 지속적으로 유니버셜 펀드 프로그램과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보호 대책을 만든 겁니다. 이 법안은 내일 상하원 전체 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중저소득 국가들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최대 400만 명분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95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판매 결정은 유엔 아동기금과의 공급 계약에 따른 겁니다. 주로 저소득 또는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하지만 아프리카의 일부 중상위 소득 국가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화이자는 이들 국가에 비영리적 가격만 받고 팍스로비드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판매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팍스로비드 한 명 치료분이 $53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에 연루됐던 40대 남성이 벨라루스로 망명했다고 BBC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올해 48세인 에반 노이만 씨는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무단 침입과 경찰관 폭행 등 6가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고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철제 난간으로 경찰들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이만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우크라이나를 거쳐 벨라루스로 들어가 미국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망명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끄는 친러 국가로 미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시 스몰 서비스국이 공동으로 소상인 지원 정책 설명회 겸 간담회를 열고 한인 소상인들과의 적극 소통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뉴욕시에서 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SBS 수장 자리에 임명된 케빈 킴 국장은 시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뉴욕시 경제 회복이고 이를 위해 소상인을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전향적인 마인드로 서비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뉴욕시의 부당한 인스펙션과 벌금 부과 등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뉴저지주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직접 주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셀프 주유 법안이 사실상 시행이 무산됐습니다. 법안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니콜라스 스쿠타리 주 상원의장은 지난 20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셀프 주유 법안을 만들긴 했지만 최근 러커스 이글턴 여론조사에서는 주민들의 다수인 73%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추진된 셀프 주유 법안이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하면서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셀프 주유를 금지하는 유일한 주로 계속 남게 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